453일 차입니다. 오늘은 CRPG 주제로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매일 보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비용표입니다. 뭘 해도 4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건 확인했고요. 하루 40원이요. 그래서 VM 장비를 하나 켰고요. 그 뒤로 비용이 약간 올랐습니다. 뭐 이 정도면 비용 오른 게 크진 않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무료로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용이 자꾸 증가하는 걸로 봐서는 좀 이상한 방식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개발하고 있었던 퍼즐 게임은 이번에 출시할 겁니다. 이번 주 내로 출시할 거고요. 요거는 디자이너 분이 로고 그려주신 건데 그 퍼즐 처음 만들 때 그 동물 춤추는 영상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게 생각나는데 그래서 강아지 그림이 하나 있네요. 출시할 때마다 매번 겪는 건데 잘 만들었다고 출시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서 좌절에 빠지면 안 되고요. 긍정적인 신호를 어떻게든 찾아야 됩니다. 무슨 스토어 방문 그 횟수를 본다거나 다운로드와 관련 없는 지표라도 계속 보면서 뭔가 증가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발전하는 건 일도 없어요. 계속 굴려야 됩니다. 굴러갈 때까지 굴려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다른 팀에선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1년을 했는데 별 성과가 없으니까 미적미적하게 굴러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시간을 더 집어넣어도 계속 이 상태가 반복될 뿐입니다. 국면이 전환돼야 되는데 그 아무 활동 안 하는데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없죠. 그냥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나빠지거나 요럴 테니까요. 최근에 테스트를 연장 3번을 하고 있는데 6주죠. 2번을 실패한 거예요. 요러다 보니까 알게 됐죠. 이거 그 국면 전환 쉽지 않다. 이걸 전부 다 저 혼자 캐리하면 할 수는 있는데 요렇게 해봐야 그 혼자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결국 팀원들 평균 수치가 게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이 성공시키겠다고 원맨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포지션을 들고 가면 그 컨텐츠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없거든요. 손을 댈 수 없으면 피드백이 제대로 오지 않을 거고 결국 발전하긴 힘듭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성공하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더 좋은 쪽으로 가고 난 이걸로 인생 역전한다. 뭐 이 정도 느낌 오는 정도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국면이 전환됐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오려면 첫 번째 성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걸 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만히 놔둔 게임이 그냥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거의 상상하기 힘들죠. 퍼즐 게임은 이렇게 제 건 출시하고 다른 팀의 건 그냥 놔두고 뭐 이런 상태로 가고 있고요. 저는 원래 하고 싶었던 이제 RPG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CRPG 여기서 C는 컴퓨터의 C입니다. 컴퓨터로 하는 RPG인데 이젠 컴퓨터로 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C를 붙이기도 애매하지만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요. 종이에 숫자를 지웠다 썼다 하면서 RPG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엔 보드 게임이 유행이었죠. 지금도 보드 게임이 있긴 한데 그냥 고전 문화 체험 수준이고요. 옛날엔 보드 게임에 화려한 그림을 그래픽이 좋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저도 RPG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그래픽은 소질 없고요. 뭐 그릴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말로 다 때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때우는 RPG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그 전투라고 만들어 봐야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경쟁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만들면. 그래서 오직 말로 때우는 게 가장 만들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장르의 대표적인 성공작이 디스코 엘리시움이고요. 요거는 개인이 따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두 명이서 만들긴 했는데 뭐 개발 기간이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고 그 뒤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한 거고요. 캐릭터의 능력치에 맞게 선택지가 표시되고요. 누를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능력치가 모든 걸 가르게 되고요. 이런 장르 중에는 그 폴아웃도 있죠. 그 기술 레벨이 높으면 컴퓨터 다룰 수 있고, 뭐 힘 좋으면 문도 부술 수 있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게임 내용도 방대하고요. 그 초반에 골랐던 선택지가 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조화를 갖춘 게임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게임으로는 발더스 게이트 3가 있죠.
디스코 엘리시움은 게임이 재밌다고 해도 방송으로 그걸 플레이하면 보는 사람들이 지루해 줬거든요. 잠자고 아무도 대화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방송용 게임으로는 적절하지 않았고요. 발더스 게이트 3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게 그 게임 오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이 벌어지고요. 전투 자체도 쉽지 않게 흘러가기 때문에 게임을 보는 사람도 집중해야 할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적으로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런 거 보면 전투 요소랑 게임 오버 요소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들겠다고 어떤 식으로든 게임이 계속 풀리게 해놓으면 선택지를 고민해서 누를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그 잘못된 게 있고 뭐 게임 오버가 돼 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에소테릭 앱이라는 게임입니다. 요거는 한글 지원은 안 되고요. 디스코 엘리시움처럼 범죄 수사를 시작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플레이하는 거 잠깐 봤는데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범죄자로 몰아서 그 감옥에 가두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요게 혼자 만든 거고요. 7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 초반 3년은 만든 걸 버리고 4년 동안 다시 만든 거고요. 개발 비화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거의 파산 직전까지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식 출시 1년 전에 미리 출시한 이력이 있는 것 같은데 출시하고 한 달 동안 아무 성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게임인지도 모르니까 아무도 안 산 것 같고요. 그러다가 기사에 나서 그게 기사가 계속 퍼지게 되면서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케이스는 게임을 단순히 만들었다고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 게임도 4년간 열심히 다듬어서 나온 거가 이렇다는 거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쉬운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나올 붉은 사막입니다. 이 게임은 홍보하는 거를 계속 보니까 전투 쪽을 홍보하지를 않더라고요. 전투가 잘 만들어진 건 알고 있는데 그쪽을 홍보하지 않고 그냥 세계관, 분위기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대화 쪽에 약간 기대가 됩니다. 영상 보고 연상되는 게임은 위쳐이긴 한데 뭐 스카이림이 될 수도 있죠. 세계관도 풍부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 기대 중이고요. 주식도 많이 사놨어요. 이것 뜨면 저도 같이 뜨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런 대작들 중에 대화에 신경 쓴 게임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까지 먹는다면 한국에서 스카이림 나왔다 정도의 뉴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놨다면 거의 글로벌에서 거론될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나간다면 다른 게임들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막 세계관 신경 쓰고 대화 선택지 막 집어넣고 최근까지 게임 쪽에 돈이 되는 장르는 서브컬처라고 하죠. 미소녀 뽑기 게임. 그게 남아 있는데 그 다른 쪽은 그 구매력이 훨씬 떨어져서 다들 사장돼 버렸고 그 서브컬처 쪽은 아직 돈 써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계속 활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 레딧 같은데 반응 보니까 서브컬처가 뭐 한국이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아니고 서양 쪽에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서브컬처가 없는데 그냥 살아남은 건 아니다. 글로벌적으로 분명히 수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런데 붉은 사막이 나와서 갑자기 정통 RPG에 세계관 해설하는 그런 게임이 유행한다고 해버리면 또 그쪽으로 몰려갈까요? 몰려가려는 시도는 할 것 같은데 발더스 게이트는 20년 만에 새 시리즈가 나온 거거든요. 요게 만들고 싶었던 사람은 많았겠지만 실제로 구현해내지 못한 거니까 이 장르가 이제 대세라고 해도 만드는데 너무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습니다. 붉은 사막의 또 하나의 특징이 회사 내부에 그 게임 엔진이 있다는 겁니다. 언리얼 이런 거 안 쓰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때는 그 게임 개발사들이 자체 엔진 보유 이런 걸 장점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졌습니다. 그 자체 엔진 있더라도 게임이 안 나온다는 걸 투자자들이 알았던 거죠. 게임 컨텐츠로도 회사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결혼 시스템이 있다. 집이나 땅 같은 걸 매매할 수도 있다. 종족 간의 대규모 전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홍보하는데 지나 보면 그 사람이 많이 모여야 뭐 대규모 전투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리니지 게임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다들 리니지 라이크를 만들어 버리고 또 어느 정도 개발 기간이 차니까 다 같이 출시해 버리니까
시장에 리니지 라이크가 막 넘쳐 흘러버리는 거죠. 유저들도 분산되고 그러면 대규모 전투도 못하고 다 같이 또 몰락하고 지금 붉은 사막이 스카이림 정도의 그 대화량과 서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만약 진짜 있고 거기에 성공하면 자, 다 같이 또 대화 서사로 가고 그럼 그 게임이 또 3년 후에 다 같이 나오겠죠. 나름은 다들 특별한 방법으로 다 제작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 부질없다. 첫 번째 게임이 더 흥행할 것이다. 붉은 사막만 계속 흥행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GTA도 보시면 10년째 똑같은 거 계속 팔고 있는데 팔려요. 그리고 펄어비스는 태생이 온라인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2, 3 이런 거 안 만들고요. 요거 하나 가지고 계속 물고 늘리고 하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후발주자들이 아 이거 성공 보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되면 경쟁 우위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쓰면 따라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쉽게 가려고 따라한 건데 그렇게 돼서 이제 다 같이 늪에 빠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그 붉은 사막이 그 스카이림 같은 그런 게임일 거라고 상상하고 얘기한 건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붉은 사막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때 유행했던 게 그 소울류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위쳐도 아니고 뭐 스카이림도 아니고 소울류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크래프톤의 눈물을 마시는 새 게임입니다. 그 윈드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그냥 프로젝트 명이고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대서사시인데 그 왕자의 게임 이런 것처럼 대서사시를 원하는데 요거 만들 당시에도 역시 소울류 게임이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도 진짜 황당하게도 소울류 게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디아블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 만들 때 사이즈가 7년짜리네 하면서 7년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 현재 유행하는 장르를 따를 이유가 없죠. 하지만 어쌔신 크리드 같은 거 봐도 그 양산하면 빨리 나오니까 내가 만드는 게임은 빨리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장르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또 나올 때쯤 돼서 그 장르가 확 바뀌면 또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죠. 또 좀 고쳐야지 뭐. 크래프톤 5년치 주가고요. 한번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네요. 요 회사가 5년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요만큼밖에 안 나오고 뭐 돈은 잘 버니까 제가 봐서는 눈맛에 지금 이때 한번 사고 눈맛에 연기되면 그때 한번 빠질 테니까 한번 더 사고 요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다가 갑자기 붉은 사막이 CRPG가 들어갈 것 같아서 저도 CRPG로 칼질 게임을 좀 고치고 있어요. 일단 왼쪽 메뉴에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나열되거든요. 지금은 연결돼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 서버에 연결한다는 거고요. 뭐 CRPG 하면 예를 들어 뭐 물건 줍기나 뭐 사용하기 이런 것들 떠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 근처에 가면 대화하기 버튼이 뜹니다. 테스트 중이라 대화창이 계속 떠 있었고요. 요거는 나중에 고치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대사 나오고 그리고 요게 세 개가 나오는 게 이게 선택지 버튼입니다. 지금 버튼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누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샌드백 누르면 샌드백 그 기능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로그인도 눌러보고요. 대화 끝내기가 있는데 요게 대사 넣을 때 이 기능을 안 넣어버리니까 대화를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간단한 건데 심각한 플레이 버그를 발생시키거든요.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화 상대랑 멀어지면 그냥 대화가 자동으로 끝나도록 하던가요. 이게 트리거 박스라고 충돌하면 안 되는데 지금 박스 위에 올라가지잖아요. 이거는 버그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단히. 요건 NPC 대사에 사용된 텍스트 데이터고요. 달러로 제가 명령어들을 몇 개 만들었고 요거 해석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유료 에셋을 사서 써도 되는데 그러면 유료 에셋이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지 다 봐야 되거든요. 비싼 건 다 지원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싼 거 혹시 사면 이득이 날 수 있는데 그거 다 확인하느니 그냥 하루 만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료 에셋은 그 구매자들이 혹하라고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멋지게
뭐 대화 문구마다 라인 연결하고 선택지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데 이게 보기엔 좋은데 작업하라고 하면 안 좋습니다. 대량으로 작업할 때는. 그래서 대량으로 작업할 때는 무조건 텍스트에 다 때려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AI로 대사 뽑을 때 보면 감정 표현 문구라고 무슨 기호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사는 게임에 또 표시되면 안 되고요. 뭐 이런 룰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유료 에셋을 산다고 해서 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게임들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런 걸 표현하게 되는데 그 표현해야 할 것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요거를 벗어나긴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엔 Q라고 이 대사로 다시 오게 해야 돼서 이름을 하나 지정했고요. 선택지가 3개 있어서 3개 넣었고요. 그 중에 대화 끝내기는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프로그램으로 처리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선택지는 Q에 대한 선택지가 3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Q의 첫 번째 걸 선택했다면 Q-1 이런 식으로 적고 이제 여기로 와서 이 대사를 출력하고 대사가 끝나면 go to Q라고 있죠. 다시 Q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명령어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게임 대사 처리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게 분명히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뭐 박스를 선으로 막 연결하고 이럴 텐데 선으로 연결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작업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3번 선택하면 대화 끝내기. 컴공과에서 컴공과는 C++ 이런 거 배우면 맨 마지막에 파서나 컴파일러 이런 거 만들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게 제일 컴퓨터로 할 만한 일이에요. 글자 들어오면 해석해서 처리해주고 오타 난 거 알려주고 뭐 오류 난 것도 알려주고 이러면 정말 좋죠. 게임 회사를 어떻게 좋은 회사 들어가면 그 오래 다닐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런 허드렛 일 있거든요. 이런 것들 바로바로 그냥 메인 잡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패치 파일 관리, DB 관리, 뭐 엑셀 파일 관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느 게임을 만들어도 항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메인 잡으면 그냥 게임 죽을 때까지 계속 이거 하면 됩니다. 요거 하면서 다른 거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요런 것들은 자동화도 쉬워요. 처음에 좀 실력 좀 키우고 나면 나중엔 할 일도 없습니다. 오류가 생기지도 않고요. 그 인생을 좀 길게 봐야 되는 게 요즘 보면 40대 되면 우후죽순 잘리기 시작하면은 어디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입이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뭐 독보적인 실력이 있다면 잘린 게 아니고 이직을 했겠죠. 그래서 잘린 사람들은 어떻게든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 특기로 하나씩 들고 있으면 내 자리 보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이 좋으면 거의 그 정년까지도 똑같은 일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거의 공무원처럼.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선. 나이 40이고 아파트 대출금이 있는데 잘렸다. 근데 다시 못 들어간다.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 잘리는 게 내가 잘리는 거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보시면 불황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나가보면 다시 들어오기 힘들고요. 뭐 게임 업계는 콘솔 바뀌는 그런 시점들마다 한 번씩 이런 불황이 옵니다. 거의 10년에 한 번씩 와요. 무슨 게임 뜬다 하면 다 그 게임 따라서 만들고 그거 출시할 때 되면 다 똑같은 게임 나와가지고 여러 명 망하고 뭐 요거 반복이거든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뒤에 똑같이 했다 죽은 사람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뭐 메이플 스토리 뜰 때 메이플 스토리 안 만든 사람 없고요. 카트라이더 뜰 때 카트라이더 다 만들었고 뭐 그런 식입니다. 뜰 수 없다면 뜰 것 같은 장르 미리 들어가서 자리 차지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 아닐까 싶어서 CRPG로 갑자기 바꿔봤습니다.